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10월 25일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포트폴리오 종목하고요 또 트레이딩 종목하고 신규 공략주 이런 것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여러분들 추세적인 상승 이런 구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가감을 생각해 보면 배팅을 좀 짧게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트레이딩을 좀 강력하게 진행해야 되는 거라서 아마도 그 트레이딩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 요즘 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그래도 계속 이렇게 갈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또 대응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드려야 될 내용은요. 또 대한전선이나 가온전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또 수익 실현을 좀 진행하자 이런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된 것 또 새로운 매수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는가 그런 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부터 간단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유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크게 뭐 말씀드릴 건 많지 않으니까 일단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글쎄요,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조금씩 소폭 매도를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가 미국이 조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강세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연준에서 계속해서 사실은 돈을 또 풀고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조금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것들이죠. 아무래도 바이오 관련돼서는 금리로 인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인한 조정이 조금 들어온 과정이 좀 있다. 자, 그러나 저는 이슈가 더 훨씬 크다. 그 생물보안법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물론 유바이오로직스 자체가 그거하고 아주 관련성이 있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 분명히 아닙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가 수익 실현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모습이 하나 나타날 때는 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체크하셔가지고 수익 실현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일단 현재까지는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올라와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모습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 22 이동평균 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 22 이동평균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계속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한국콜마나 뭐 우리 코스맥스 코리아 제가 최근에 또 CNC 인터내셔널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제가 매수를 또 하는 시점이 되면 같이 한번 공유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이 정도 상태면 뭐 글쎄요. 오늘 홀드하고 가야겠죠. 아직 21 이동평균선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 크게 배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소소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첫 번째 시그널 나왔고 눌리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과연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부분도 조금 있다 생각해요. 모멘텀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보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DS투자증권이나 뭐 여러 증권사에서 나름 그래도 이쪽 화장품 업종에서는 ODM 업체 이쪽 관련해서 탑픽으로 좀 뽑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고 갈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선 총단금 부분도 이 부분에서는 많이 해결됐다라는 뉴스 제가 전해드렸나요? 전에 안 전해드렸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해결됐다라는 것들도 있어요.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그죠? 그렇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관련된 내용들 한번 체크해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일단은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로보틱스 요거는 어저께 제가 메시지 보내드렸는데 요거 대응하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사실은 좀 수익 실현을 하고요. 다시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요건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는지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어제 종가로도 다시 또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이걸 본 것도 있고 그래서 다행히 제가 보고 나서 메시지를 좀 보내드리긴 했는데 대응 많이 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저는 뭐 어쨌든 계속 다시 또 매수해서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기회가 좋았었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평단 위로 쭉 올라가요. 사실은 어제 나온 뉴스가 그거잖아요. 그 보행이 불가능한 분들에게도 혜택이 되는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보행 로봇이죠. 그것을 또
카이스트하고 같이 해서 개발했다는 걸 갖다가 사실은 소개를 했어요. 그런 뉴스하고 쭉 올라갔는데 그걸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다시 또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좀 진행했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볼 때는 제가 그래도 뭐 그냥 어쨌든 24,700원 정도 수준으로 시작해서 멘트를 잡고 한번 같이 드리블 해 나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뭐 저 사실은 이거 대응하시면 제가 뭐 여러 군데다가 글을 쓰긴 했는데 아마도 일을 하시느냐고 보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CES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남아있으니까 아직 뭐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가 성장성을 보고 또 테마를 보고 또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보고 있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제가 이야기 드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매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종가까지 이렇게 양봉이 들어선다면요. 사실은 오늘 보니까 강원전선도 양봉이 들어왔어요. 자, 올라왔다 눌리는 거, 이거는 뭐 기본 우리가 스타일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60일 이평 윗단으로 올라와서 눌리는 거 아주 저는 이런 모습 좋아합니다. 자, 20일 이평 아래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오늘 처음 양봉 들어왔으니까요. 실제로 요령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 알 거예요. 아마도 오늘 종가에 매수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저렇게 내려오다가 보통 보면 양봉이 좀 뜨고 나면 다음날 시초가나 이런 부분이 더 낮은 구간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경험치로도 알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 드리지 않는 것들은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하다가 보면 다 다른 것들을 또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봉이 들어왔으니까 일부 매수를 또 해줘야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간 어떻습니까? 턴어라운드 스타트 구간이니까 참 초도 물량 같은 경우는 종목 비중에 30% 정도 저는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게 해보고요. 강원전선도 시그널 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어쨌든 대한전선으로 가겠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던 단기적으로 보던 어쨌든 대한전선으로 저는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강원전선 좋으신 분들은 강원전선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탄력성이 워낙 뭐 강원전선이 좀 더 좋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쪽을 고려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엔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수주 잔고라든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승 여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강원전선은 대신에 대한전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 제가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좋고 아마 매도 시그널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별로 하는 내용들에 따라 다르겠죠. 자, 어쨌든 이거 여러분도 어떻게 거래하셨어요? 연속 이틀인데요. 이게 보면 매수 보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매물을 동반하면서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TC스트 계산해서 거래하신 분은 지금 8% 이상 되거나 높으신 분은 10%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저는 수익 실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안 했잖아요. 저는 동원 시스템즈 했으니까 동원 시스템즈 보게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 거래와 단기 급등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테마적인 내용도 같이 있어요. 저는 테슬라 영향도 조금 있고 그래서 저는 요건 수익 실현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원 시스템도 아침에 녹화 직전에 정리를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8%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요건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C스트리든 어쨌든 이렇게 짧게 치고 가는 방법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잡으신 분 잡으신 거고 못 잡으신 분은 못 잡으신 거니까 뭐 억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도 최근에는 하루 이틀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 자꾸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GSD 요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처음에 조금 잡아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니터링 해왔는데 올라와서 눌렸잖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구간까지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또 양봉 출현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대 보통 이렇게 첫 번째 파형 나오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기 보면 60일 이평까지 일봉이 올라오고요. 역배열로 가다가요. 턴어라운드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매수를 좀 잡아줄 생각 가지고요. 오늘 처음 초도 물량 이것도 하방이니까요. 요건 30% 정도는 충분히 잡아주고 간다. 종목 비중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요거
여러분들 뭐 어쩌 모르겠습니다. 이거 매수가 얼마 잡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수가 잡은 거는 제가 공개할게요. 23,500원 잡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처음에 30% 정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하방으로 좀 눌려 들어오게 되면 전 이 221 이동평균선 아랫방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저 아래쪽에서 또 양봉 들어오면 매수 좀 잡아줘서 221 이동평균선 하방으로 다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1선 라인 정도 돼요. 조금 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어제 사실은 조금 이상했죠. 이 시그널 나오면서 사실은 제가 저런 시그널을 한번 스터디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쭉 매수가 들어오다가 쭉 빠져버리면 다음날 결국은 안 좋아요. 그건 좀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멕시콘, 저는 요번에 요것도 이제 들어가야죠. 아주 뭐 강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이건 시그널 턴어라운드 시그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보통 보면 테마를 껴서 이게 급등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략 구간에서 어쨌든 작은 턴어라운드는 나왔어요. 첫 번째 시그널 정도 아주 소폭이죠. 더 배드하게 갈 만한 내용들은 없을 것 같고 사실은 뭐 10,000원 정도 밑으로 내려갈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나타난 얘기든지 저 PCLE, CXL 뭐 이쪽 관련된 부분 또 검사 장비 이쪽도 생각해 보면 동사의 모멘텀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2분기 정도쯤에 괜찮다라는 것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CES라는 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도는 또 테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 번 정도 잡고 가서 트레이딩 관점 또 약간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 구간에서 좀 잡으신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 평단 조절을 조금씩은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동평균선 크로스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구간 여기 121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 어디 근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살펴보고 여기와 여기 사이 어디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좀 가시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그 테슬라가 SK 하이닉스 이건 뭐 오후에 또 영상 다른 거 녹화할 때 제가 이야기 드리긴 할 텐데요. SK 하이닉스하고 테슬라가 또 ESSD 관련된 또 주문 여부 또 공급 여부에 대해서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AI 시스템 돌아갈 때는 당연히 ESSD도 같이 증가를 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연행도 있기 때문에 내용들 같은 경우 또 관심도가 또 가져볼 만한 내용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판 같은 경우 지금 하방으로 좀 눌렸잖아요. 근데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양봉 들어온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매수 잡는 거는 보통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뭐 갑자기 치달아서 올라가면 버려버리는 거고 아래쪽으로 좀 더 눌려 들어오면 여기 요 자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95,000원 아래쪽이 들어오면 땡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그 상원 결과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생물보안법 관련된 내용에서 자, 그 내용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그 아래쪽 구간으로 좀 들어오는 구간에서 좀 채권 금리가 좀 널뛰게 하고 있으니까 수급은 좋지 않을 거고요. 요것만 보시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센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좀 눌리고 있는 것들은 물론 머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좀 안 좋게 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전체적으로 내년 매크로 환경도 계산해보면 좀 더 눌려 들어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쨌든 바이오 쪽에서 조금 차익물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좀 매기가 조금 들어오는 부분도 조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테마적으로나 어쨌든 트레이딩 쪽으로도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저러 DB하이텍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채팅방에서 그죠? 네,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아파트 얘기도 드리고 YG 플러스 이야기 드렸는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야기 드리기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들이라서 근데 앞으로는 조금씩 계속 언급한다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이나 같은 생각이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뭐 어쨌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기 하방 내려올 때 첫 번째 양봉은 매수 자리는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다음번 양봉 자리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정도쯤에 들어오겠죠? 네. 이쯤에서부터 한번 다시 평단가 조절해 주시는 쪽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아마 마이너스 한
한 8에서 9, 이 정도 진행이 되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서 조금 평단이, 제가 어차피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잡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흘러내릴 때 기록은 우리가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다음번 두 번째 양봉 자리, 이 자리 부분을 여러분들 포인트로 좀 잡고, 그래서 평단 조절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4만 원하고 뭐 3만 5천 원, 이 정도 구간 375 정도 잡으면 뭐 괜찮은 구간이 성립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비중 따라 좀 다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데다가 저도 뭐 이렇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면 바로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어, 공시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 내용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기다려 보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다. 아직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코리아 FT는 제가 어제 처음으로 좀 매수를 좀 했다. 그저께군요. 예, 제가 깜빡했는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더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양봉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시그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머지않아서 어떻게 된다? 예, 이런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현대차 관련된 내용도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어쨌든 현대차가 지금 뭡니까 그 보증금 넣는 거잖아요. AS 관련된 내용에서 그거는 어차피 그 발생해야 되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악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눌리긴 했는데 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탄력성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별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종목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이 종목에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매크로가 가장 안 좋을 때 구간까지 거의 다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거 뭐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카 잘 나가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좀 답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메이킹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들은 근데 역배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종목이 내려가면 얼마나 더 내려가겠어요. 그렇죠? 지금 5천 원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그냥 전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하다 아니면 뭐 손절 쳤다고 말씀을 드릴 때가 또 오면 또 또 뭐 굴욕적이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가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것 중에 보통 3개 정도는 항상 미스테이크 하고 매번 미스테이크 합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돼요? 커버링 치고 나오고 진행하는 것들을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늘 뭐 투자하는 과정에서 뭐 저는 뭐 공개하고 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하고도 좀 호흡이 맞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긴 할 텐데 하여튼 리듬을 잘 타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정보 가지고 하다 보면 대부분 뭐 중장기 전략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아주 낮은 저점 공략밖에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경우 빼놓고는 통상적으로는 트레이딩을 가미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가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선 좋다. 다음 주 증시 딱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뭐요? 종목 장세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십시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케어맨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